달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서 증시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방향성을 탐색하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기를 덜 타면서도 성장성을 갖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줄줄이 기록하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오늘 8% 급등하며 마감한 코스맥스, 또 4% 오른 빙그레, 한국가스공사 역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레포트 제목으로 가스공사가 좋은 세 가지 이유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대우 인터내셔널과 같이 모잠비크 가치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외 가스전 개발사인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가 반영의 대부분이 탐사 단계에 있었던 것을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경우 미얀마의 5배에 가까운 매장량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고 추가 매장량이 더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잠비크 가스전 가치가 한국가스공사의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고 추가적인 반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탐사정 단계에서 추가적인 매장량을 확인하거나 2013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평가정 단계를 통해서 채굴 가능 매장량을 확정하게 되면 가스전의 가치가 주가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점진적 미수금 감소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 하고 있는데요. 3, 4분기 이후 미수금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자산 건전성과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4, 4분기 미수금 회수용 단가 인상에 이어 지난 7월 산정 원료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로써 유가 $110 이하에서는 미수금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6, 7월의 유가 하락이 3, 4개월 후에 원료비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수금은 3, 4분기부터 감소 추세에 진입하고 4, 4분기부터는 분기당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화력 발전 비중 확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복합 화력 발전 비중이 확대되어서 발전용 가스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현금 흐름 및 영업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발전용 가스의 수요는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계절적인 사용량 변동이 적기 때문에 분기별 영업이익 변화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가 연동제도 온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아 현금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목표 주가 7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투자증권에서의 NHN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가치 분석을 했을 때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가입자가 5,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일 22만 7,569명씩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가입자 증가 추이가 유지될 경우 2012년 및 2013년 말 기준 라인의 가입자는 각각 8,600만 명 그리고 5,247만 명이 달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라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3단계에 걸쳐서 전개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단기적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스티커 판매와 공식 계정입니다. 가입자당 한 명당 월 평균 0.03개의 스티커를 구입 중이며 2013년 스티커 매출액 978억 원이 전망이 됩니다. 현재 공식 계정 입점업체는 11개인데 카카오톡과 같이 1일 0.59개씩 입점업체가 늘어날 경우 2013년 공식 계정 매출액은 511억 원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로 중기적으로 라인의 핵심 산업이 될 게임 산업 그리고
그리고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플랫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게임 및 수익성이 높은 자체 개발 게임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라인의 브리즐 출시 4주 만에 640만 다운로드를 기록해서 파트너사들에게 높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장기적으로 NHN이 일본에서 이루고자 했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역할입니다. 일본 모바일 포함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일본 모바일 포함 온라인 광고 시장은 8.6조 원으로 국내 4.6배로 매우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및 공식 계정 가치는 0.9원에다가 게임 가치는 2.9조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라인 관련 1, 2단계 합산 2014년 순수익은 NHN 연결 기준 순이익에 각각 22.9%, 36.3%를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3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의 대덕 GDS입니다. 실적 개선과 주가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액은 1,133억 원, 영업이익 144억 원이었습니다. 6개월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요. 대덕 GDS의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2% 증가한 1,133억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0.9% 증가한 1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의 경우 저가 LED TV용 STH 매출 증가로 인해 매출 원가율이 1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기타 영업수익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제품별로는 STH와 메탈 PCB 매출액이 325억 원을 기록하였고 FPCB와 MLB 매출액은 각각 401억 원, 37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3분기에는 FPCB와 HDI 물량 증가에 힘입어서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주력 제품인 FPCB와 HDI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각각 4.7%, 7.1% 증가하는 1,187억 원과 그리고 12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력 거래선의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 이서 리지드 플렉스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HDI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MLB 제품에서 휴대폰용 HDI 비중은 2011년 15%대에서 33%까지 올라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대덕 GDS의 실적 기준 PER과 PBR은 7.7배와 0.8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FPCB와 그리고 HDI를 통해서 향후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EPS 상승세와 주가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는 18,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NHN, 대덕 GDS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앤 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동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는 02 지역번호 누르시고요. 3153-1613번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연결하면서 첫 번째 시청자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LG전자에. LG전자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63,500원에 30%예. 63,500원에 30%요? 예. 예, 지금 수익권 내 계시는군요.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예. 좀 예. 올라갔는데 매도를 못 해가지고 예. 아, 그러셨어요?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며칠 날이고 이번 달 첫 주가 둘째 주 날인가. 아, 이번 달 들어서 매수를 하신 거고요. 예예예. 지금 매도를 10일 날 했습니다. 예, 지금 매도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좀 짧게 단기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 LG전자를 공략하신 거예요? 예, 짧게 보고 예. 전문가님이 매도하라는데 그걸 제가 놓쳤어요. 얼마쯤 매도를 하고 싶으셨어요? 전 7만 원 받는데 예. 제가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걸 예. 놓쳐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이후로 주가가 7만 원까지 간 적은 없었고요. 6만 8천 7만 원 가까이 가가지고 예.
이러고 보니까 폭 빠져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단기 목표가를 짜드리면 될까요? 네. 예,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직장 다니시면 네. 장중에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단기로 매도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 중이세요? 가격은 얼마 정도 하면은 예. 정금사에다가 예, 부탁을 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기로 가져가도 되는 것도 중기로 가져갈 거고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예, 단기로 봤을 때는 목표가가 얼마가 적정한지 또 중기로 봤을 때는 얼마가 적정한지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박상현 연구원님. 예.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사업부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에 거기다가 이제 유럽 시장이 좀 좋지 못하면서 TV나 가전제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흑자를 내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재무제표상에서 보시면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는 걸 알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MC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가 조금 올라왔죠. 옵티머스 Q를 비롯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교체 수요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상 봤을 때는 7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말을 이어가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죠.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지수에 비해서도 더 많이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LG전자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에서 조금 벗어나는 장대 양봉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수급이 조금 붙었는데 수급을 조금 뜯어보면 기관이 1개월 동안 참 많이 사들였습니다. 지금 400만 주 가까이 사들였는데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물량이 거의 없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물량을 많이 늘리면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기관이 포트를 조금 편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과정을 조금 봤을 때는 분명히 우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 한 7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매물이 있는 7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두 번째 매물이 있는 8만 원, 그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94,300원 정도까지 이제 3차적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건데, 그 LG전자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LG전자는 이제 월봉상 추세적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요. 중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나는 거지, 회사 자체가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거나 영업을 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8만 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가져가시고요.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고 직장을 좀 다닌다고 하시면 7만 원 정도에는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우량한 종목,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생각하셨던 대로 목표가 7만 원 잡고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주가가 7만 원 선 왔을 때 그때 문의를 또 한번 주시거나 8만 원까지 좀 길게 보신다면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LG전자 봐드렸고요. 오늘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속도를 내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종목들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3015님께서 보내주신 시그네틱스입니다. 매수가는 3,502원이라고 하셨고요. 20% 들고 계신데요. 매도해야 될지가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가는데 내 종목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자체는 좀 밀리고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이라면은 지금 매도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기업 가치를 좀 믿어보고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버티시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변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이 안 좋은 흐름에서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실 생각을 갖고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STS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같은 후공정 업체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뭐 다른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 쪽에 뭐 투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죠. 핸드폰 부품주들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반도체 관련 주들은 일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반도체 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낸드 값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덜 빠진다는 얘기겠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덜 빠지는 상황에서 디램 값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반도체 지금 뭐 업체라든지 장비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지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반도체 관련 장비라든지 후공정 업체, 전공정 업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21선을 깨고 내려갔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1선도 굉장히 좀 버거운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안착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3,150원 이상, 3,200원 정도 선까지 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가죠. 3,100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좀 매도 처리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1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그다음 목표가 자체는 61선 정도까지, 그러니까 3,200원 선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하신 이후에 주가 추이를 좀 다시 지켜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좀 맞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매도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 자체나 업종은 지금 단기적으로 돌아서기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수급이 돌았을 때 나중에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손실을 좀 보고 계시겠지만 3,200원 선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셨고요. 바로 이어서 유니테스트도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는 2,770원에 10% 들고 계신데요.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매도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예, 유니테스트 같은 게 참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지금 유니테스트 시총을 보면 400억 정도죠. 근데 올해 벌어들인 게 90억이 넘습니다. PR이 4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 시황이 좋지 못해서 그런 영향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참 안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몇 개, 그리고 바이오주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고 개인들 위주로 해서 매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단기성 투기 자금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추세적으로 이제 종목을 조금 끌고 가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R이 4배, PBR이 1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유니테스트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1,500원부터 3,0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개인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은 2,300원 정도로 보시고요. 박스권 상단 부분은 직전 고점이었던 3,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인 3,000원을 3번 정도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만큼 이거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세력 자체에 상당히 수급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도전에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물량은 다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7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셨으면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 시장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 중소형주 시장이 한 번쯤 올 거라는 예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단기간 내에 일단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시고 정리하시는 방향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니테스트까지 종목 상담 받았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군요. 네네. 예,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 예. 볼 거는요, 예, 사고 싶은 게 대우건설을 사고 싶었었는데, 그게 놓쳤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아시아나 항공을 금요일날 샀는데, 예. 그거 잘 샀는가도 좀 봐주세요. 예, 일단은 대우건설을 사고 싶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매수 시기를 네. 놓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예,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셨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단기로 보십니까? 중장기로 좀 길게 보십니까? 중장기로 길게 보려고요. 그렇게 매수를 하시려고요. 예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480원. 7,480원의 비중은요?
10%요. 10%요? 예. 예, 오늘 2.4% 올라서 7,650원의 종가가 나왔는데 잘 산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예네. 아시아나 항공도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거고요. 예. 길게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현금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십니까? 어떤 뭘요?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현금은요. 예. 그냥 가지고 있어요. 조금. 대우건설은 비중 몇 % 정도 실을 예상이세요? 한 20% 살까 싶어서. 20% 정도요? 예. 다른 종목들도 또 포트에 담겨 있으세요? 예, 있죠. 조금 있어요. 그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률이 좀 좋습니까? 예, 조금 났어요, 요즘. 그러세요? 우리 시청자님 예.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하는지. 예, 손실 많이 보셔서 걱정돼서 예.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아직 손실도 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예. 지금 좀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이 잘 된 건지 여쭤볼 거고요. 예. 대우건설 매수 시기와 또 아시아나항공 잘 예. 사셨는지와 또 목표가는 얼마 정도 설정하면 좋을지 지금 홍희진 팀장께 여쭤볼 텐데요.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럴게요. 저 자주 전화 드릴게요. 예, 저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어떻게 네. 두 종목 다 봐주시겠어요? 자, 일단은 이분 매매를 굉장히 좀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덥석 사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네. 의견을 물어주신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자세는 좀 되어 있으신 분 같은데, 자, 일단 대우건설부터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이 저점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건설사죠. 지금 대림산업이나 삼성NG, 삼성물산이나 GS건설 같은 종목도 있지만은 바닥권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탄력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면에는 아무래도 지금 신규 수주, 그러니까 지금 알제리 쪽도 그렇고 중동 지역이나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시공능력 평가 1위였죠. 근데 이제 현재 지금 100 안에 좀 드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해외 쪽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건설 시장이 조금 더 개척을 한다면 대우건설도 반드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력적으로 보나 신규 수주로 보나 지금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운,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 추가적으로 시장은 좀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건설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481선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9,800원 이하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잡는다면은 리스크가 상당히 조금 있는 그런 자리지만은 시장이 갈 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9,800원 이하권에서 조금 조정이 소폭 나왔을 때 따라잡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안전한 구간에서 따라잡는 게 나은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 20% 지금 비중을 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는 일단은 한 9,800원 이하 가격을 준다면은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를 한 1,600원 정도까지는 좀 설정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10% 자체는 확실하게 가격 조정을 준다거나 확실하게 시장의 안전 구간에 접어든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겠죠. 기간 조정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고 지지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그때 나머지 10%를 좀 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20%를 사시되 일단 10%는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10%는 조금 안정적인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항공업종은 장기 투자의 종목이 아니다라고 그동안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단기적인 수급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지금 보시면은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7,000원에서 7,6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가 100만 주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환율을 보시거나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지 마시고 오로지 그냥 수급만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 그러니까 7,680원을 뚫어낸다면은 주가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고
1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8,2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을 매도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 8,200원까지는 바라보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다. 오늘 같은 경우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실려 있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순환매가 도는 시점에서 항공주가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8,200원, 손절가는 매수하신 가격으로 좀 작고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요.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젠백스입니다. 용인 수지에서 0167님께서 문의하셨고요. 4,200원에 40%를 들고 계신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단기 매도가, 중기 매도가 둘 다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젠백스는 오늘 8%나 올랐어요. 네, 젠백스의 단기 매도가는 5만 원이죠. 직전 고점이었던 9,900원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가 이제 젠백스의 2차 시세를 결정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중기 목표가는 사실 젠백스는 목표가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볼 게 없죠. 본업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췌장암 치료제 임상 3상이 마무리가 조금 됐고 이제 그에 따른 보고서 출시만을 좀 앞두고 있는데, 리버풀 의과대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 이제 표준 항암 치료제로서 선정될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을 만큼 일단 기술력 자체는 매우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젠백스가 여기서 더 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판권 계약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판권 계약을 젠백스가 얼마에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얼마의 프리미엄을 받아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그에 따라서 미리 조금 주가가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팔아라 팔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주식인데, 실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대로 판권 계약을 1조에서 2조 사이에서 정말 마무리 지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 지금 젠백스의 시총이 1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2배, 3배 더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1조 정도에 시작해서 2조, 3조, 4조까지 넘어갔죠. 결국에는 이게 제약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사실은 그 종목별 기관 매매를 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사들였습니다. 한 1개월 정도 한 20만 주, 젠백스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기관들이 이렇게 사들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아무래도 보고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실이나 데이터를 조금은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 조금 어려운 주식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이제 5만 원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서 5만 원에 들어가서 5만 원에 안착이 된다고 하면 다시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주식이 2배, 3배, 4배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젠백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강성주죠. 도무지 이탈을 하질 않습니다. 이 박스권 자체 이탈을 하지 않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강성주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5만 원대까지만 1차적으로 가져가 보시고 지지되면 그 이후로는 한번 장기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2,000원에 사셔서 젠백스가 5만 원 간다면 그래도 뭐 15% 이상 수익을 보게 되는 건데요.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를 78,900원에 사셨고요. 20% 들고 계신데요. 지금 문의를 하신 부분이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건지를 궁금하다고 적으셨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어려울 때 도움 주셔서 고맙다고 적으셨는데 손실폭이 많으십니다. 홍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시그니틱스를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종목이 좋은데 가지 않은데 나중에 그거를 반영시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턱대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고 수익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휠라코리아도 그렇고 LG 패션도 그렇고 지금 베이직하우스나 다른 뭐 한성 같은 종목들, 의류 관련 업종이겠죠. 그들 종목은 경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면 의류에 대한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탄력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베이직하우스라든지 한섬 같은 종목들은 그나마 좀 탄력이 좋고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상당히 좀 괜찮죠. 근데 이제 LG패션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필라코리아가 가장 탄력도가 좀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힘이 가장 좀 약한 종목인데 이유 자체는 기관의 매도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을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이 좀 받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고 아시다시피 필라코리아 시장 점유율은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돼서 수익성이 좋거나 매출액이 좋아진다면 다른 종목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지금으로서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1선을 깨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21선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이겠죠. 한 68,000원 정도. 68,000원 정도 값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조금 저점에 대한 지금 지지 테스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는 매도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좀 보유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자체는 지금 61선이 아무래도 돌파가 된 뒤에 이 구간이겠죠. 75,000원 구간까지 그러니까 73,000원에서 75,000원이 강한 저항들에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73,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68,000원이 이탈 시에는 그때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자. 그러니까 지금은 탄력도가 없지만은 나중에 한 번에 방향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세 번째 전화 연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정보 봐드릴까요? 바른손이요. 다른 손이요? 네. 예, 얼마에 몇 %들고 계세요? 10%, 그, 4,490원, 아니, 4,490원에 10%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예, 10% 더 샀어요. 4,490원 맞으세요? 예, 예. 예. 20%예요. 그러면 지금 평균 매수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4,490원이요. 4,490원의 비중이 20%시라고요? 예. 오늘 굉장히 잘 따라 붙으셨어요. 예. 오늘 12% 운이- 급등이 운이 나왔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 원래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계속 봐왔어요. 이 종목을 좀 봐오셨어요? 예, 예. 예. 이 아주 종목, 10% 사놓고 오늘 또 산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추가 매수 시점을 좀 이렇게 보고 계셨군요. 예, 어제 사고 오늘 사고.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긁어드릴까요? 어떤 부분을 긁어드릴까요? 이제 목표가가 궁금하죠, 이제. 언제 목표가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예. 이 종목은 오늘 한 50% 팔을까, 지금, 반만 팔을까, 지금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예. 어떻게 그럼 단기 대응을 하시는 건가요?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은데요. 예. 또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예. 내릴까봐 걱정돼서 상담 드렸어요. 예, 잘 전화하셨습니다. 거래량도 뻥 터졌는데 제가 봐드리기보다는 바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겠어요. 바른손은요, 박성희 네. 전문가께 여쭤볼 거고요. 네. 오늘 추가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지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예, 박성희 연구님. 예, 제가 이제 시청자분 얘기를 듣다 갑자기 제시 리버모어라는 투자자가 갑자기 생각이 네. 났는데 10% 정도 보초를 좀 세워두셨다가 거래가 붙을 때 따라한 것 자체는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주식을 하면서 투기적인 매매를 해도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개인들 의견 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만 갖고 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제 20%에서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지만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는 문재인 테마로 묶이고 있죠. 기업의 실적은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적자기 때문에 PER, PBR 뭐 이런 건 전혀 볼 필요가 없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대통령이 되든 되지 않든 대선 전에는 대선 관련된 테마들을 한 번쯤 다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김두관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바닥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분명히 12월 전에 한 번쯤은 대부분 다 상한가 한두 번씩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슈라는 게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개인들 심리는 테마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신 거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선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만약에 점유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조금 많이 올랐는데 상한가를 만약에 바른손이 들어가서 물량을 쌓아뒀다고만 하면 하루 이틀 더 가져가시면 분명히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으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했죠. 아직까지는 이제 테마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는 걸 반증을 조금 하고 있고요. 직전에 이제 거래량이 붙었던 때를 조금 보면 거래량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했죠. 쭉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엄청 많이 붙은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었을 때도 고작 2, 3일밖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손은 내일 매도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전략이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상한가로 밀어붙여서 잔량이 쌓인다고 하면은 2, 3일 더 들고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조금 약세를 조금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거래가 조금 부진해진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여주면 과감하게 일단은 털고 나오시고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장이 참 중요하겠어요. 거래가 부진하거나 주가가 좀 밀렸을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셨는데요. 내일장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른손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중에서 한화케미칼 볼 텐데요. 26,000원에 25%십니다. 진단 늘 감사하다고 적으시면서 746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성현 회장에 대한 오너 리스크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주겠죠. 지난주에 일단 악재가 나왔지만 그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았다라는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좀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 61선과 21선이 지금 맞물리는 시점 가격적으로 본다면 21,000원이겠죠. 21,000원에 대한 지금 손절감을 좀 잡고 대응을 해 주신다면 시장의 방향성과 지금 동사의 방향성이 좀 일치를 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뭐 호남석이나 LG화학보다는 탄력도가 상당히 좀 작지만요. 일단 목표가 자체를 1차적으로 봤을 때 25,000원까지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회사 지금 하나솔라 지금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가장 하락의 주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21,000원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종목보다 탄력이 둔화된 거는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시장의 방향성과 좀 같이 가보자라는 거. 그래서 일단 너무 큰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좀 갖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NC소프트 볼 텐데요. 두 분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0810님께서는 NC소프트를 229,000원에 10% 들고 계신데 이분께서는 지금 수익권 내 계셔서 그래도 좀 걱정이 덜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3 하나님께서는 NC소프트를 284,000원에 25% 들고 계신데요. 두 분께 내리는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성영 의원님.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김택준 대표가 지분을 많이 매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실망 매물을 출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하향 추세로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인력 구조 조정까지 하면서 인건비가 대규모 발생을 했고 2분기에 그래서 적자로 조금 전환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퇴직급여를 조금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적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블러드앤소울과 길드워2 개발 비용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흑자가 나기 어려운 구조였고요. 지금 현재 이제 블러드앤소울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보면 게임방 PC방 순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LOL과 블러드앤소울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출시를 하기로 된 길드워2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외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일 거다라고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을 조금 이어가 보면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대에서 1차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에서 매수하신 분께서는 25만 원에서 일부 그리고 전량 다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위에서 매매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대를 해야 될 게 전고점 25만 원대를 추세적으로 조금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바닥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27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25만 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더 사서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돌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22만 5천 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사서 기회를 노려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NC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 구조조 정도 어느 정도 일어났고 지금 게임의 트렌드는 이제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리니지도 모바일 쪽으로 출시가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수요가 있는 NC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 없이 분명히 들고 가도 수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오너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리스크 자체가 기업의 실적 자체를 뒤흔들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일로 그렇게 본인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한 것 같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NC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3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5만 원, 중기적으로는 30만 원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지켜보십시오. 이번에 524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볼 텐데요. 두 종목 보내셨는데 두 종목 모두 수익권 내에 계셔서 저희가 오늘은 한 종목만 좀 봐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한 종목만 봐드립니다.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와서 좀 걱정이 좀 더 되실 것 같은 국도화학을 볼 텐데요. 47,300원에 10% 들고 계시다고요. 홍 팀장님. 네. 자, 일단 종목에 대한 걱정 전혀 하시지 마시라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에폭시 수주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점유율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 에폭시 수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도료, 그러니까 지금 항공 쪽 안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료에 대한 매출 비중은 상당히 좀 높은 건 사실이죠. 도료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배나 건설이나 자동차 겉에 이제 페인트를 이제 도료라고 하는데, 그 도료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최근에는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글로벌 경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최대 주식 변경이 좀 일어났죠. 최대 주식 변경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좀 급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55,000원까지 목표가 좀 설정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45,000원이고요. 목표가는 55,000원까지 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가 급등한, 그러니까 한 번에 좀 폭발시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한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202님께서 동일벨트 문의하셨어요. 동일벨트는 8,100원에 20% 들고 계신데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매수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는 8,100원이면 현재 가격이신데 회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국내 산업용 고무벨트 그리고 자동차용 고무벨트 공급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펀더멘탈은 괜찮습니다. PR도 6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실적도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 우량한 종목인 건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새누리당 테마로 조금 묶이면서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수급이 조금 꼬였죠. 특히 개인들이 조금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주가는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사실은 박근혜 관련 테마가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죠. 그럼 박근혜 관련 테마도 이제 장중에 5, 6% 비트컴퓨터가 대장이었는데 움직이다가 이제 종가로는 거의 보합에 마감이 됐는데, 동일벨트도 이제 장중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아무래도 새누리당 경선이 마무리가 조금 되면서 빠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관련된 테마들은 다 연말까지 한 번씩은 기회가 있습니다. 8,1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9,000원대에서 분명히 매도할 기회 한 번쯤은 줄 텐데, 너무 큰 욕심 없이 매도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펀더멘탈이 워낙 우량한 종목이다 보니까 5,00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방 경직성도 충분히 있어서 꼭 테마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000원대 초반에서는 조금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1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관점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 9,000원 매도, 그리고 지금 7,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7,000원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일벨트는 일단은 목표가 9,000원 제시가 됐네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 텐데요. SKC 봐드립니다. SKC 매수가가 47,450원인데 오늘 종가와 같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알고 싶다고 3280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양전지 필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폴리우레탄이나 이런 부분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장기적인 성장성은 좋습니다. 우리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태양전지 쪽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그러니까 지금 좀 부각을 해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인데, 아무래도 지금
태양광 산업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일단 상당히 좀 주가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이 굉장히 좀 좋고요. 이미 추세가 좀 전환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5월달 시장 조정 나왔죠. 6월달 시장 조정 나왔고 7월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61선이 굉장히 좀 강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선은 61선과 481선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선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이평선인데 61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조금 지금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481선이 이제는 돌파가 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인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매매를,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추세적으로 급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들은 일단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지만 현재로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5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61선이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607님께서 넥센타이어 문의하셨는데 매수가가 21,200원이시고요. 20%십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요. 예, 개인적으로 넥센타이어 같은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아주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넥센타이어 월봉을 조금 띄워드렸는데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분도 물린 분이 없죠. 사서 물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죠. 주가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주봉을 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넥센타이어는 일단은 금호타이어가 산업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줄었고요. 그걸 이제 넥센타이어랑 한국타이어가 좀 가져왔는데 한국타이어 같은 건 장사를 잘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안 나왔는데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창녕 공장을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특히 해외 쪽으로도 지금 교체 수요 그리고 신규 판매 모두 다 증가를 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호타이어의 점유율을 더 뺏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보다도 일단은 영업을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도 넥타가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아직은 자동차는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한번 과감하게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 고점이었던 22,700원까지 일단은 제시를 해드릴 텐데 22,700원을 강하게 뚫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사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이 참 좋다는 말씀이셨어요. 넥센타이어였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웰크론한텍을 사고 싶은데 사도 괜찮을지 알고 싶다고 2031님께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좀 짧게 봐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만 손절 가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저점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2,790원 라인, 그러니까 3,000원 정도 가격을 준다면 그때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손절가를 5일선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잡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3,000원, 손절가는 5일선, 그다음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3,500원까지 지금 잡고 대응을 하시고 큰 비중보다는 어느 정도 좀 20% 이내의 비중으로 좀 다 담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먼저 종목 상담 시청하셔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내일도 오후 4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